2005년 봄, 주치의가 내게 일종의 정신질환 진단을 내렸다. 어크커크. 어느 날 난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3년 반, 그렇게 나는 평범한 삶과 단절되어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만화 중 하나인 딜버트의 작가이면서 수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 강연가입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남자가 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시험이 바로 내일인데 공부를 하려니까 조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할까? 그러니까 5시간이 남아요. 아니야, 그래도 좀 시간 여유가 있지. 1시간만 놀자. 그러니까 막 2시간 훅 갖고 TV 좀 보고 하자 하니까 1시간이 달랑 남은 거예요. 1시간 갖고 뭐해, 그냥 내일 일어나서 하자 라고 하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다음에 시험을 푹 망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좀 게으르고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쉬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게으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게으른 분들, 의지가 약한 분들이시라면 꼭 보셔야 돼요. 게으름을 한 번에 고치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고 연말까지 안 하죠. 그래서 또 내년에 목표가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걸 제 인생에 적용을 시키고 나서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좀 이 시간을 활용해서 3개월 만에 월급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뭔데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개인의 에너지를 최적화, 최대화로 끌어올려서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또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뭔 개소리.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면 보통은 내일부터 할까? 내일은 그 다음날부터 할까? 계속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결국엔 포기하고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면 어떻게 변할까요? 매일 운동을 해야 돼. 이건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허들을 낮춰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맨다. 그렇지만 운동을 꼭 가진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작은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신발끈 매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신발끈을 딱 매죠. 굳이 일어나서 신발끈 맸는데 그냥 이 앞에만 좀 나갔다 와볼까? 그렇게 100m, 200m, 300m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장치를 걸어서 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게 이거의 포인트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다이어트로 이번 달에 10kg를 빼기로 딱 결심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매일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요. 다이어트는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영원히 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을 또 만들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딱 2가지로 정해요. 많이 먹기, 단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걸로만. 2번째로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기. 이렇게 2가지 조건만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약하고 못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조건을 맞춰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닐 때 힘점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세요? 힘점이 이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밀어 올리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힘점을 찾는 거랑 같아요. 조금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혹시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악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악귀를 잡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악귀를 잡을 때 자신의 영역에 이 악귀를 들어오게 해서 잡으면 힘이 배가 돼서 훨씬 쉽게 물리치는 거예요. 시스템은 한마디로 내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쉽게 물리치는 거예요. 스콧 애덤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하는 능력을 잃게 돼요. 근데 이걸 고쳤을까요? 말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영영 고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마저도 공포였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느 날 이 병에 치료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돼요. 일본의 한 교수가 이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져다가 자기 주치의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 좀 과장됐을 수 있어요. 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못 돼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또 다른 의사를 한 명을 소개를 해줄게요. 라고 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렇게 UCLA의 제럴드 버크 박사를 만나게 돼요. 물론 이게 새로운 치료법이다 보니까 좀 불신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실패를 했다 보니까 이번엔 뭐 될까? 라는 생각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기로 한 거는 그의 시스템이었어요. 그의 시스템은 잘못된 단서라고 하더라도 따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버크 박사의 치료 방법은 정말 특이하다부터 이상했어요. 뇌가 안 좋은 건데 목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뇌로 가는 목의 신경을 다시 연결을 해서 새로운 신경 통로를 만든 다음에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죠. 목의 신경으로 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게 과연 될까요? 실패하면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다른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목적지도 모른 채 편도승차권을 구입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 간호사들이 밖에 달린 들것에 누워있는 나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행복하게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회복 과정은 끔찍했다. 무언가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숨이 컥컥 막혔다. 그런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었다. 3달 반 후, 당신 방금 말했어. 셀리는 거실에서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놀랍게도 결과는 그 이상이었다. 당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그 가능성을 잘못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